163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세요. 의의에 보시면 밑줄 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으로서 거기 밑줄 치시고, 자, 그 밑줄 친데 위에다 쓰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고 빈공간적 여유가 있다 이 뜻이에요. 거기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반대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으로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 뜻이에요.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지 않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 된 구역. 이때 기반시설이나 그에 필요한 용지라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옆에 쓰세요. 장래에 필요한이라고 쓰세요.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하기 지은 곳이 된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자, 칠판 보세요. 자,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인데 기반시설이 한 요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 자, 그럼 지금 당장 기반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개발이 다 끝났을 때, 자,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여기에 개발이 다 끝난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보다 좀 넓은 도로, 여기도 좀 넓은 도로, 여기는 새로운 도로, 자, 여기도 새로운 도로, 자,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이 또 설치돼야 되고, 자, 여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중학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에는 공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공원 같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자, 파악하고 나면은 이걸 근거로 자, 산정을 합니다. 뭘 산정하느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해요. 그럼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드느냐? 예를 들어서 1조가 든다라면은 이 비용 1조 중에서 20%, 2천억이죠. 20%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누구한테? 여기에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자 신축이나 정축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부과해요. 여기 신축, 정축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 단지 짓는 사람들, L사, 여기에는 H사, 자 여기에는 E사, 이런 아파트 단지 짓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상가 건물 짓는 사업자 같은 이런 자에게 이 비용을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20%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부과된 이 금액을 징수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국가, 지자체가 이 기반 설치에 드는 비용의 80%를 부담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용지를 자 미리 이렇게 확보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는 이게 다 부과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분양받았다.
그럼 L사가 이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겠죠. 납부한 금액을 중에 자기가 분양받은 평수에 따라 n분의 1씩 전부 다 쪼개서 각 세대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이 내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데 그게 다 놓습니다. 명세가. 이 비용으로 얼마를 부담했다 이렇게 놓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으러 갈 때는 견본주택 가지요. 모델하우스. 그거는 뭐 보느냐. 아파트 구조와 내용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야 될 것이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자, 우리 저기 송정주구 호계 쪽에 있죠. 저런 데 이제 아파트 좀 설치해놨죠. 저기는 가면은 저 아파트 설치할 당시에 기반시설이 있었습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고, 뭐 도로도 없었고, 상수도도 없고, 그거 전부 다 설치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저기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결코 안 사다 했거든요. 비쌉니다. 그럼 저기는 한 세대당 기반 설치 비용이 수천만 원이 부과됐을 거예요. 자,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데 이 비용이 세대당 5천만 원 이상 듭니다. 부과됩니다. 그럼 저기는 내가 볼 때는 한 세대당 3, 4천 부과됐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니까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러면 비용 부과 금액이 어떻다? 작아지죠. 기반시설 미리 다 돼가 있으니까 특별히 부과할 거 없단 말이에요. 예. 몇백씩 이래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기반시설 전혀 없는 허브를 파이더라. 그럼 이 비용이 수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한 세대당.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개발하면서 여기에 입주하고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예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 조성은 다 이거로 합니다. 조성할 때 이게 다 부과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여기 200제곱미터 초과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일났는데 200점 초과는 신축 정책에 부과하더라. 그게 기억이 나는 순간 떨어집니다.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고 뭐부터 기억해야 되느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다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어디? 국제시장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다? 아파트 단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거기에 보시면, 자, 거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1번부터 거기에 8번까지 들어가 있죠.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같은 건데 시험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것 또는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외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디다?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있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 도로 있죠? 공원 있죠? 자, 그 다음에 녹지가 뭐예요? 녹지. 단지 주변에 나무 심으라는 거 봤죠? 그게 녹지예요. 자, 학교 필요하죠? 초등학교 같은 거. 단 갈로 안에 대학교는 어떻다? 대학교는 필요 없죠? 제외합니다. 자, 수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 있어야 되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외울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답이 대학교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런 것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이런 걸 다 외우고 공부를 하려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법 수업을 할 때 일일이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쉽게 알기 쉽게 다 풀죠. 지금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주면은 이런 점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런 건 난주 천천히 알아도 돼요. 200점도 초과하는 신축, 정축 이런 것은 천천히 아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그런 뜻이다. 그리고 제3절의 기반시설, 1번의 기반시설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는 보실 거 없습니다. 2번의 도시공객시설도 앞에서 배웠죠. 보실 거 없어요. 광역시설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심화의 기반시설 등이라 되어 있죠. 그 똑같은 내용 반복하니까 그것도 볼 게 없습니다. 자, 제4절에 가시면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절차도가 왜 나와요? 여러분 뜻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 요약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역효과를 합니다. 이런 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토지등의 수용 사용도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 되어 있죠.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알고 난 뒤에 배워도 돼요. 지금 공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은 다 배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제3편에 가면 도시개발법이라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법은 오늘 좀 일찍 마칩시다. 예, 신도도 뭐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용어,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 두 가지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배우고, 그 다음에 용어만 배우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재에, 자, 거기에 188쪽에 보시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188쪽에 찾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용어 두 가지,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배우면 다음 주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뭐 배우겠습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거, 주택법에 나오는 거, 이런 걸 배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칩니다. 자, 다음 주 봅시다. 네.